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혹시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육 때문에 혹시라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진다고 말하죠.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근육은 25세라는 젊은 나이부터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무려 20세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70세 이전에는 10년마다 약 8%씩 줄어들던 근육이 70세 이후에는 그 감소 폭이 훨씬 커져서 15%씩이나 줄어든다고 해요. 이처럼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우리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3배나 높아지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되기 쉽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또 면역력이 약해져서 가벼운 감기도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방패이자 엔진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심지어 심장 기능 약화, 인슐린 저항성 증가, 인지 기능 저하 등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는 중요한 질병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과 흡수력이 떨어져서 젊었을 때 먹던 양으로는 충분한 단백질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동화작용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신의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이는 일반 성인의 권장량인 체중 1kg당 0.81, 0g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줄어드는 근육을 지키고 새로운 근육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관절, 피부, 손톱,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항체를 만들고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소화를 돕는 효소 생성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러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감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 끼니 균등하게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 시간 동안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몰아서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한 번에 흡수되는 양은 제한적이고 나머지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배출될 수 있습니다. 삼시세끼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체 기능과 단백질 합성이 개선되고 근육 비율도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 섭취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0세에서 64세 남성분들은 면역력 증강과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하루 60g 이상, 여성분들은 5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노력해주세요.
물론 이 수치 역시 개인의 활동량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평소 식단과 건강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하게 지켜줄 우리가 고기나 계란 말고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우리의 식탁에 늘 함께하는 친숙한 친구,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을 갈아 만든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보고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부 한 모에 약 24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콩을 통째로 갈아 만들었기 때문에 소화율도 매우 높아요. 이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소식입니다. 두부는 찌개, 조림, 부침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따뜻한 우유 200ml에 두부 반 모를 갈아 마시면 한 번에 20g의 단백질을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겠죠? 두부와 함께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 마시면 더욱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스무디에 바나나, 시금치를 추가하여 만들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를 으깨어 채소와 함께 두부 스테이크를 만들거나 샐러드에 잘게 썰어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두부를 자주 올려보세요. 두부 한 모가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하게 지켜줄 거예요. 두 번째는 바다의 보고에서 온 건강지킴이 생선입니다.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뇌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연어 등은 이러한 영양소가 더욱 풍부하여 영양 만점이죠. 일주일에 3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선은 지방 함량이 적고 부드러운 살코기로 이루어져 있어 소화하기도 편하고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어서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구이, 조림, 찜 등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밥상에 오르는 생선 한 토막이 여러분의 근육을 키우고 동시에 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것입니다. 연어는 특히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어 세포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하여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므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번갈아가며 섭취하여 균형 잡힌 영양을 챙겨보세요. 생선 한 토막에 담긴 바다의 기운이 여러분의 활력을 더해줄 겁니다. 세 번째는 작지만 강한 우리 식탁에 숨은 영웅, 멸치입니다. 멸치는 우리가 흔히 칼슘의 제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단백질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마른 멸치 백지에는 약 65g의 단백질이 들어있을 정도로 고단백 식품입니다. 뼈째 먹는 생선이라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이죠. 성장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뼈 건강과 근육 건강이 중요한 어르신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구매 시 저염 건조 방식으로 만든 멸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치볶음, 멸치 육수, 멸치 견과류,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서 식탁에 항상 멸치를 올려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멸치 육수는 국물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해주고 멸치볶음은 간편한 밑반찬으로 좋습니다. 밥과 함께 먹어도 좋고 간식으로 견과류와 함께 섭취해도 좋습니다. 작은 멸치 한 마리가 여러분의 근육과 뼈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멸치의 풍부한 칼슘과 단백질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니 꾸준히 섭취하시면 더욱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소하고 씹는 맛이 좋은 건강 간식, 피스타치오입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피스타치오가 단백질도 풍부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8지,
그러니까 한 줌 정도 되는 양의 무려 6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계란 한 개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피스타치오 한 줌을 드셔보세요. 고소하고 씹는 맛이 좋아서 만족감도 높고 영양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구운 피스타치오의 단백질 품질 점수인 PDCAAS도 0.81점으로 아주 우수합니다. PDCAAS는 단백질의 소화율을 고려한 아미노산 점수로 1점에 가까울수록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의미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6, 칼륨,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도 풍부하여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출출할 때 피스타치오로 에너지를 보충해보세요. 심심풀이로 집어먹던 과자 대신 건강한 피스타치오를 선택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는 땅의 선물, 콩류입니다. 병아리콩, 완두콩, 렌틸콩, 퀴노아 같은 다양한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아주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완두콩 단백질은 PDCAAS 점수가 0.9점에 가까울 정도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이들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한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콩류는 단백질 외에도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 철분, 마그네슘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밥에 섞어 먹거나 삶아서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콩국수나 콩비지찌개처럼 전통적인 콩 요리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콩 한 알 한 알에 담긴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의 건강을 꽉 채워줄 겁니다. 콩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밥에 콩을 섞어 콩밥을 지어 먹거나 다양한 콩 요리를 식단에 추가하여 매일 풍부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섭취해보세요. 특히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불릴 만큼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갖추고 있어 밥이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단백질 식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은 백지당 23지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며 지방 함량이 낮고 소화가 잘 되어 노년층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찜기에 쪄서 샐러드에 넣거나 잘게 다져 볶음밥에 넣어 드시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맛이 슴슴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다양한 소스나 향신료를 활용하면 질리지 않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틴은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흡수가 빠르고 근육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류신이 풍부하여 운동 후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어 물이나 우유에 타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고기도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시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철분과 아연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유, 치즈 등 유제품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8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칼슘도 풍부하여 뼈 건강에 좋습니다. 다양한 단백질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식품을 조합하여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단백질 음식을 먹어도 운동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운동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고무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스트레칭 등 매일 30분씩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세요. 집안일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몸을 더 움직이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근육을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몸을 이용한 스쿼트, 런지, 푸시업 등의 맨몸 운동이나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도 좋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 외에도 골밀도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더욱 건강한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혹시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단백질 섭취량을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만성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단백질 섭취량과 식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련 결정은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감소증은 막을 수 있는 질환이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꾸준한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식탁에 두부 한 모, 고등어 한 조각, 멸치볶음 한 접시를 더하고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여보세요. 여러분의 근육이 튼튼해지고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혜들을 꼭 실천해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근육과 함께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